안녕하십니까, 정영빈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야가 국민연금법 개정과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이번 연금개혁은 2030 청년 세대에게 더 부담을 주고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입니다. 이대로면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말 것이라는 경고음이 계속됐지만 정치권은 표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 18년간이나 연금개혁을 미뤄왔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연금개혁안에 합의하고 서명을 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여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이끌어낸 합의였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는 더욱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8년 만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내는 돈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사자인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백유빈 기자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의 첫 발을 뗀 겁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각각 오르게 됐습니다.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연금개혁안 통과에 정작 당사자인 미래세대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곧 있으면 연금을 받는 기성세대와 수십 년 뒤에 받을 청년세대의 부담이 똑같이 오르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등록금도 많이 나가고 저희 둘 다 이제 자취를 하고 있어서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상황인데 4%라는 수치가 저희 대학생 입장에서는 좀 많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연금 고갈 시기를 몇 년 늦추게 됐을 뿐 결국 부담은 젊은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 불만의 지점입니다. 돈을 더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받는 돈에 대비하여 내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개혁이 맞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쏟아지는 불만에 각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국회에 모여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더 내는 세대와 더 받는 세대가 달라지는 연금 제도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인상된 등록금과 취업난에 허덕이는 2030에게 이번 연금 개혁은 또 다른 부담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는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소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다 보니까 청년들로서는 너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자기의 노후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연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나 원리가 좀 모색돼야 되지 않겠는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모수개혁안을 놓고 청년들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자 여야는 앞으로 진행될 구조개혁 논의에는 청년 세대 목소리를 담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제 여야는 세대 간 균형과 함께 연금의 안정성까지 확보해야 하는 큰 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조한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난제 중에 난제, 정말 연금 개혁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3040 의원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는데 돈을 더 내야 하는 청년들을 설득할 만한 최소한의 노력도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성될 국회 연금특위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입니다. 청년 세대 의원들을 절반 이상 참여하게 해달라. 청년들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 연금개혁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에 이어 잠재적 여권 대선 주자들마저 비판에 가세하자 여야 지도부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년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모두 당 연금특위를 구성했는데 특히 여당은 위원 6명 중 절반을 30대로 배치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연금특위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야가 풀어야 할 난제는 연금 구조 개혁. 그중에서도 인구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과 수급 연령 등이 바뀌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재정 안정을 위해 이러한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연금 삭감 장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초, 퇴직, 직역, 개인연금 등 다른 연금들과의 연계를 꾀하는 방안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의 통합은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측됩니다.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식도 청년 의원들이 제안한 상황. 노후소득 보장과 기금 안정화, 그리고 세대 갈등 최소화라는 과제를 껴안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심도 깊은 논의로 해답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지난 20일 국민연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는 순간입니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기권을 뜻하는 노란불과 반대를 뜻하는 빨간불이 적지 않게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8년 만에 합의 처리라고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는데도 반대가 40명, 기권이 44명으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입니다. 30, 40대 청년 의원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번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번 연금개혁안이 기성세대만을 위한 것인지 신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20살이 되는 2006년생을 기준으로 할 때 현행대로라면 2030년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로 정해집니다. 문제는 개혁이 되지 않아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56년부터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그대로인데 보험료율은 27.1%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후에도 보험료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서 40년 평균을 전망해보면 보험료율은 14.3%, 소득대체율은 40%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입니다. 연금 고갈 시기가 늦춰지면서 40년 평균 보험료율은 12.7%, 소득대체율은 43%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40년 평균을 비교해보면 개혁안이 통과된 이후가 내는 돈, 보험료율은 더 줄고 소득대체율, 받는 돈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다 청년층이 적용받게 되는 출산과 군 크레딧 확대 효과까지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이 더 올라가는, 그러니까 받는 돈이 더 많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자신들이 연금을 받을 때쯤이면 연금이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인데요. 정부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할 일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도입 초창기 소득대체율이 70%였던 적도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현재 청년들의 불만이나 상대적 박탈감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 받는 돈은 내년부터 바로 늘어나는데 내는 돈은 내년부터 8년에 걸쳐 서서히 늘어나게 된 점도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우리보다 먼저 연금 개혁에 나섰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주요국들은 오래전부터 연금 개혁에 나서 사회, 경제적 상황에 맞춘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왔습니다. 특히 일본과 스웨덴 등은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연금 구조 개혁과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연금 대수술을 받은 국가입니다. 지난 2004년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격에 해당하는 후생연금의 보험료율을 13.58%에서 2017년 18.3%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은 평균 수입의 59.3%에서 50.2%까지 낮춘 겁니다. 여기에 자동 조정 장치도 도입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를 조정해 재정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낸 건데 이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스웨덴도 연금 개혁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기존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관계없이 동일한 연금을 지급했지만 지난 1998년 개혁을 통해 각자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낸 만큼 받도록 바꾼 겁니다. 또 자동 안정장치를 통해 연금 재정 위기가 오면 자동으로 연금액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일본과 스웨덴이 도입한 자동 조정 장치, 독일, 프랑스 등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4개국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스웨덴, 독일 모두를 통해서 현재에 있는 가입자 수라든지 한편으로는 기대 여명이 증감을 하게 되면 연금액도 증감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 국가가 모두 연금 재정 위기에서 자유로워진 건 아닙니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2019년 연금 검증 결과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탓에 이대로 두면 미래 세대 연금 지급액이 20% 이상 급감할 걸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복지 지출이나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증세나 보험료 인상이 어렵고 그 채무를 통해서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우리 국회가 연금 개혁에 합의했다지만 연금 고갈 시점이 조금 미뤄졌을 뿐 언젠간 바닥난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미래 세대의 빚더미를 떠넘기지 않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 나라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서 즉 재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를 중심으로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장치를 개발해서 도입을 하면 지속 가능성을 계속 늘릴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상 4.5%로 산정하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 전략 역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금운용본부는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분산 포트폴리오 구축 등 적절한 대응을 통해. 하지만 무엇보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연금 대수술도 땜질 처방에 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구조개혁과 함께 인구를 비롯한 사회 구조의 체질 개선에도 꾸준한 진찰과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금 개혁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만 2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개혁이 완성된 개혁은 아니다라며 10여 년의 시간을 번 만큼 더 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모수개혁안은 본격적인 연금 개혁이 시작되는 첫 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야는 연금 투기를 통해 구조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여야 모두 청년층의 불만을 감안해 3, 40대 의원들을 특위에 전면 배치했습니다. 특위에서는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조한 대로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